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4680 배터리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 중부에서 특히 이제 테슬라의 좀 비판적인 카엔드라이버가 1000마일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4680 배터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18650입니다. 화재 사건에서도 셀이 발견됐죠. 그런데 지금 루머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밝혔을 때 그 프로토타입은 4680을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트윗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양산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산을 좀 한 거 같이는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를 생산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대량 생산이라 하면 좀 많이 생산해야지. 프로토타입도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까지도 제 생각에는 프로토타입 수준이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인지, 그래도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스레숄드를 넘은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왕창 생산한 그런 정황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단계를 진보한 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좀 큰 고비를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배터리를 생산하기 어려운가 한번 제가 그냥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도 이걸 얘기했지만 모터 트렌드에서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리뷰했는데, 다시 한번 이 모터 트렌드답지 않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 편인데 지금 모델 S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엄청나게 극찬을 했다. 현재 마켓에 있는 것 중 최고의 차다. 이 이상 더 이상 좋은 차는 없다라고 평을 했고요. 자, 오늘날 이 마켓에서의 최상의 차고,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끝내주고, 그러면서 combination of comfort, luxury, performance,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극찬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역시 그 모델 S 롱레인지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뒤에 나올 카엔드라이브 얘기도 요즘 이제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저널 다 요즘 스탠스가 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원래대로라면 플레드 플러스랑 이 4680 배터리 그 논문 찾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이제 NMC 811입니다.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걸 이제 나오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좀 제가 읽어봤는데, 참 배터리라는 게 그때 얘기했듯이 사이즈만 키워도 참 어렵지만 논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생각할 점이 많은지, 학교나 랩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롤을 감을 때 보면 전체 롤을 다 코팅을 안 하거든요. 지금 검은색이니까 그래파이트로 보이는데, 보시면 요 코팅 안 된 요 부분들, 요것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대형 롤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서 코팅되지 않은 데서 이제 링클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대량 생산하려면 배터리와 별개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팅을 아주 이쁘게 디펙트 프리로 이상 없이 이걸 하려면은 이 캘린더링이라고 이걸 밀어야 되는데, 이걸 압착시켜서 좀 이렇게 코팅을 쫙 이쁘게 까는 이때의 변수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미는 것까지, 이것도 배터리에 연관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배터리보다는 좀 더 이런 코팅이나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슬러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금 배터리 본연의 그런 케미스트리보다는 정말 이제 딴 동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렉트롤라이트 필링 할 때 변화라든지, 이게 대량 생산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를 이상 없이 디펙 없이 계속해서 정말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셀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 완벽히 돈다 그래도 수억 개를 생산하려면 하다가 뭔가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로라도 문제가 터지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또 논문을 한번 보면서 이 배터리가 이래서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구나.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데, 야, 이거 가능할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런 논문을 읽어보니까 왜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는지, 이건 정말 읽어보니까 최근 읽어본 논문은 그 배터리 관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코팅이라든지 이런 대량으로 뭔가 건들이 프레싱 되고 이랬을 때 문제라서, 이건 제가 아는 영역의 바깥의 얘기라서, 이러니까 또 기존의 또 배터리 회사들이 그런 스탠스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뉴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시간 걸릴까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또 힘들다고 보기도 좀 그런 게, 요즘 많이 학계에서 이런 새로운 혁신들,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테슬라는 학계에 나오는 연구를 좀 선제적으로 지금 적용한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배터리 프로덕션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빠르게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밸류를 산정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배터리 결과물과 지금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머신러닝, 테슬라가 잘하는 거죠. 일종의 AI. 지금 자율주행에서 보셨듯이 테슬라는 컴퓨테이션 파워도 어마무시하고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도 이걸 안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죠. 생산은 아니지만. 근데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출된 사진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기존의 배터리 회사가 하지 않는 안정화의 루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런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경쟁사들 대비해서 뭔가 기술을 혁신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좀 더 보수적이기보다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이렇게 미리 테슬라가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지만 테슬라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들이 학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을 선제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참 재미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기존 회사들이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도 알겠지만 워낙 보수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생산에 있어서 혁신을 또 이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튼 그런 유출된 사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또 한번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배터리 생산에서도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유출된 사진을 보면은 이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이 연결 부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연결 부위를 봐서는 이미 지금 찍어낸 것들이랑 이걸 연결해서 배터리 팩을 연결하는 게 3단계로 아주 쉽게 이미 AI 기술이 뭐 거의 최고 수준의, 지금 선두그룹과 비교해도 지금 저렇게 자율주행의 혁신적인 그런 성능 향상을 봐서는 또 그런 걸 또 보면은 그걸 다 잘 접목해가지고 이런 것도 벌써 옵티마이즈를 빠른 시일 내에 또 했나? 지금 이 초기에 배터리 데이 때 보여줬던 많은 분들이 혁신이 별로 없다라고 그때 비판했던 그거를 차근차근 잘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게 엄청난 혁신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만드는 거 진짜 어렵고요. 이제 뒤에 후술할 충전 문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빨리 내연기관을 제가 좀 쉴드를 쳐주면은 이 실험 결과가 동부가 아닌 중부, 이 카인드라이버가 애나버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애나버, 미시건. 정말 좋아하는 도시인데 이게 지금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가 별로 안 좋은, 여기서 이제 1000마일 가는 거를 차를 한 10대 정도, 테슬라 포함해서 포드 마기라든지 포르쉐 타이칸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도 있고 볼보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이 1000마일을 누가 빨리 오냐, 그러니까 충전까지를 고려한 거죠. 했을 때 결과가 처참해서 제가 이거를 쉐어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충전 가기 전에 또 새롭게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셀도 많이 있고 배터리 셀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파워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생각보다 우리 전자기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위칭하는 거, 스위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또 알게 됐고요.
이 스위칭 관리,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파워가 세게 되고 전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기적 시그널을 스위칭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들은 지금 셀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말만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품만 적은 거지, 아 이것도 관리하는 거는 내연기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지금 테슬라가 한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질 않아서 이런 것들 보니까 아 뒤에 나올, 지금 솔직히 저는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아직 전기차는 완전히 비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사정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 루트를 돈 거죠. 차들을 가지고. S는 한 16시간 걸렸습니다. 이건 플랫은 아니긴 합니다. 롱레인지인데. S가 16시간 걸렸고, 모델 Y가 한 17시간, 모델 3가 17시간 55분 정도. 그러니까 상위 레벨은 다 테슬라 차량들입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근데 그 밑에 타이칸 4S, 이제 포드 마기가 20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통신 규격이 문제입니다. 충전에. 그러니까 다 그런 스위칭이라든지 세마이컨덕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마기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요 루트를 돌다가 마지막 루트에서 충전기가 고속 충전이 듣질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벨 2, 여기 차지 포인트도 나옵니다. 차지 포인트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그런 투자를 하셔서. 근데 저는 그냥 미국 현지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그나마 다시 한번 쉴드를 치면, 이게 서부나 좀 그나마 인프라가 나은 동부에서 했으면 결과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걸 중부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저렇게 처참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에 고속 충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됐다라는 거죠. 레벨 2밖에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고 차량간 호환 문제가, 이 문제는 제가 무려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칸 4S는 꽂을 때마다 웬만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다 꽂았는데 표시되는 숫자만큼 파워가 절반밖에 안 나왔다라고 이 카인드라이버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고요. 카인드라이버는 그래도 내연기관 편인데 실험 결과가 정말 처참하죠. 그 잘한다는 350kW, 아니 270kW라도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밖에 안 됐고, 차지 포인트 역시 고속 충전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더 놀라웠던 거는 ID4랑 볼보입니다. ID4는 충전 문제뿐만 아니라 에러가 많이 났고요. 통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지어 차량 자체에서도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소프트 업데이트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현재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충전 인프라가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서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핸드쉐이크 과정도 안 돼서 충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장거리를 못 뜁니다. 저 지경이면. 지금 1000마일 가는데 무려 7시간, 8시간, 심지어 최악인 경우는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3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S로 16시간 주파할 거를 닛산 리프를 쓰게 되면 32시간. 뭐 근데 이건 배터리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폴스타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폴스타가 정말 놀라웠던 게, 아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피하도록 처음에 설계되어 있었답니다. 아니 지금 고속 충전에 그나마 대안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안 쓰면은 무슨 수로 충전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쉐이크 이슈 때문에 차 내부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옵션으로 충전하러 가라고 하려면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피하고 최악의 경우 충전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시스템상에. 물론 이제 최근에 패치가 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로 처참할 줄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고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나아지는 건 없고 더 솔직히 이거는 개판이죠. 그러니까 장거리를 전혀 뛰는 게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 전기차로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니 금방 마치 테슬라만큼, 참 이러면 너무 테슬라를 찬양하는 건데, 테슬라만큼 슈퍼차저 금방 깐다 그러고 배터리도 된다 그러고 주행거리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전기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드는 게 지금 보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큰 회사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여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이면은 격차가 날이 갈수록 테슬라랑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좀, 이건 사실 한국 브랜드도
껴 있습니다. 기아 니로라든지 아우디 이트론 역시도 테슬라죠. 1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을 더 써야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다른 회사 쓰면은 그냥 갈 수 있다고. 레벨 2 쓰면은 7시간, 8시간 더 써서 가면 되죠. 근데 미국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 1000마일 이상 간다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 대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거리를 뛰지 말라는 거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포르쉐가 저는 많이 팔려서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역시 이건 럭셔리 카니까 아마 세컨카로 쓰고 출퇴근용이라든지 자기 집 주변이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나마 판매량을 유지한 걸로, 그냥 브랜드 파워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 전기차는 이런 상황이면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장거리를 가실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걸 염두하신다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소비자 기만이기도 하죠. 충분히 충전된다 그러고 인프라도 충전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이 이러면 이 에러 나는 것과 속도 줄이는 거는 뭐 그나마 이해되지만 이거를 충전 못하게 회피한다, 그런 통신 규격 문제 때문에 참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쇼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한마디로 LA에서 뉴욕까지, 뉴욕에서 LA까지 횡단은 가능하지만 고생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레벨 2로 천천히 5-6시간씩 한 스테이션에서 열심히 앉아 계시면 가실 수 있겠네요.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은 가을에 현대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